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태생부터 서로가 다르고 환경부터가 다른 곳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이런저런 환경의 영향 탓으로 갖게 되는 뇌구조도 다들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사회 통념과 일반적인 상식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 파괴를 일삼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바로 제 남친의 경우였어요. 느지막하게 사내에서 만나서 교제를 해왔던 제 남친에게서 이러한 점을 발견하리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제 남친의 본가는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해 있는 저 아래쪽 지방이었어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혼자서 올라와서 지금까지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토박이 서울 태생이긴 하지만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하자마자 곧바로 독립해서 원룸을 얻어 나와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성격상 독립심도 강하고 이젠 어른이 되었으니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집을 나와서 혼자서 살게 되었는데요.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던 제가 원래부터가 게으른 성격 탓에 혼자 살면서도 밥 이런 걸 해먹어 본 적이 없었어요. 배고픈데 먹을 것이 마땅치 않으면 라면을 끓여 먹거나 햇반을 박스째 사놓고 밀키트를 챙겨놓고 하나씩 꺼내 먹거나 배달 음식을 돌아가며 주문해서 먹었어요. 늘 먹방을 시청하면서 그때마다 먹고 싶은 것들을 찜해가며 배달해서 먹는 그 즐거움은 혼자 살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행복이 아닌가 생각하며 살았어요. 반면에 남친은 저와는 정반대였어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게으른 저에 비해 꽤 부지런한 편이었어요. 돈 아까워서 배달 음식은 주문해서 먹는 거는 가뭄에 콩나듯이 했고 제가 햇반을 쌓아두고 먹고 있자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친은 김치며 밑반찬들과 쌀 등을 직접 구입하고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싹 다 남친의 부모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전기밥솥에 쌀만 안 쳐서 밥만 해먹으면 되었어요. 제가 밥을 거의 잘 안 해먹는 것을 본 남친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게 반찬 나눔을 해줬어요. 부모님이 아들 먹으라고 사주신 건데 남친은 저에게 밥심으로 사는데 집밥을 먹어야 한다며 늘상 자주 챙겨줬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저녁 8시 정도 되었을 시각이었어요. 누가 배를 누르길래 나가봤더니 웬 나이 드신 분이 손에 짐 한 박스를 든 채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아가씨가 김소영이라고 하는가? 저를 어떻게 아세요? 잘 찾아왔구먼. 나는 서봉덕 애비요. 네? 봉덕씨요? 말만 들었지. 처음 봤는데 참 참하게 생겼네.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남친 아버지가 나를 찾아온 건지 남친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는데 말입니다. 진짜 서봉도 씨 아버지세요? 그럼 가짜 아버지일까 그런가? 그러고 보니 봉도 씨와 좀 닮은 듯 보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니, 우리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먹을 김치며 반찬거리 해놨다고 봉덕이 엄마가 가져가라고 하는데 집에를 한번 와야 말이지. 그래서 내가 겸사겸사해서 봉덕이 여자친구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이거 들고 왔네. 라면 박스 한 상자를 손에 들려주는데 엄청 무겁더라고요. 엉겁결에 받기는 받았지만 황당했어요. 이걸 받기는 받았는데 손님이라서 들어와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 둘인 줄은 알겠지만 그럴 수가 있나요? 원룸이라 방안도 너저분하고 그 야심한 밤에 들어오시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하고 거시기 하더라고요. 혹시 봉독 씨와 연락이 안 되어서 그러신 거면 제가 이것을 봉독 씨에게 전해드릴게요. 아니요. 이제 금방 봉독이 집에서 들러서 왔구만. 그냥 아가씨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니까 다음에 또 보자고. 그럼 나 갈 테니까
그거 냉장고에 잘 넣어두고 밥 해먹더라고. 알았지? 참 살갑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봉덕 씨가 누구를 닮아서 다정다감한가 했더니 바로 봉덕 씨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부처님처럼 웃는 눈매에다 참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제게 이걸 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아들 여자친구이면 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별거요? 삐쩍 말랐구만. 이거 잘 먹고 살 좀 쪄야 되겠네.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일단 들고 오신 거니까 받긴 하겠는데요. 라며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그러셨어요. 뭘 그래? 이제까지 봉덕이를 통해서 반찬을 갖다 주라고 넉넉히 해줬구만 그래. 나 이제 갈 테니까 다음에 또 보자고. 라고 하시며 가셨습니다. 봉덕 씨 아버지가 주고 가신 박스를 열어보니 파김치에다 김자반에 배추김치에다 밑반찬이 정성스럽게도 담겨져 있었어요. 놀라서 남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화를 늦게 받아? 야근을 하느라 바빠서 전화를 무음으로 해놔서 그래.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냐? 뭘? 여기 내 집을 왜 네 아버지한테 가르쳐줬어? 혹시 우리 집에서 택배가 왔니? 아니, 네 아버지가 직접 내가 먹을 반찬거리를 들고 오셨더라.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말을 해줬어야지. 내가 언제 봉도 씨한테 반찬거리 갖다 달라고 했어? 아버지가 직접 왔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난처했는 줄 알아? 아, 미안해. 냉장고에 반찬이 자주 떨어진다고 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것까지 다 싸주신다고 해서 말이야. 너한테 직접 택배로 보낼 건데 주소를 부르라고 해서 바쁜 김에 얼른 보내줬어.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들고 너한테 찾아갈 줄은 몰랐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가 왜 네 부모님한테서까지 내가 먹을 것들을 얻어먹어야 하니. 그동안 아들 먹으라고 보내줬더니 여자친구한테 다 꼬라박았다고 얼마나 서운하셨겠어. 민망해 죽는 줄 알았네. 아무튼 주신 거는 참 감사하지만 난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내일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너는 또 왜 그러냐? 아버지가 너 주고 싶어서 집에까지 찾아가셨는데 돌려주면 어떡해? 그냥 잘 먹어. 아들 여자친구이니까 남 같지 않아서 그러신 거 아니냐. 일단 끊자. 나 바쁘니까 내일 얘기해. 네 부서는 안 바빠서 좋겠다. 내일 봐. 바쁘다는 말에 더 이상 길게 통화를 하지 못했어요. 남친과는 사내 연애라서 눈치가 보여서 회사 안에서는 대놓고 따로 만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퇴근 후 따로 만나서 귀엽고 그 전날 남친 아버지께서 들고 오신 박스 가득히 들어있는 김치와 반찬거리를 남친에게 돌려줬어요. 너희 부모님께 말씀을 잘 전해줘. 내가 너랑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식장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건데 이걸 받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말이다. 그리고 네가 내 입장을 고려했더라면 굳이 나한테 반찬 나눔을 한 것을 숨겼어야지. 이젠 더 이상 반찬 같은 거 나한테 주려고도 하지 마. 알았지? 그러자 남친이 제게 답답하다며 그랬어요. 너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찾아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럼 너는 거절했을 것 아니냐. 그냥 우리 아버지가 미래의 며느리감이 될지도 모르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궁금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건 아니냐? 미안하다. 내 성격이 좀 낱낱하지 못해서 그래. 아무튼 내 맘은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해줘. 다신 이런 거 보내지 마시라고 해라. 알았지? 네가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건 네가 가져가서 먹어라. 저는 끝까지 싫다고 했어요. 그런 저를 남친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결혼말이 오고 간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남친과 결혼을 못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친이 좋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결혼은 아직 시기상조라서 태도를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주말이었어요.
점심때까지 늘어지게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고자 자고 있었어요. 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웬만해선 누가 올 사람도 없고 택배도 문자만 띠리링 남기고 갈 텐데 한참을 누르고 자빠졌길래 화딱지가 나서 부스스한 차림새로 빼꼼히 내다봤더니 깜놀했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남친 아버지가 떡하니 엄숙한 모습으로 어떤 여자애랑 서 있었어요. 아니, 여기 또 무슨 일로 오신 거야? 그나저나 남친 아버지가 오셨으니 인사는 해야겠고 눈곱도 안 된 몰골로 벌건 대낮에 하필 남친 아버지를 보게 되다니 이게 뭔 조화인가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직도 자고 있었어요.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었어요. 아, 네. 어제 늦게 자서요. 내가 왜 이런 꽁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계속 세워둘 참이에요. 네? 죄송한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지. 아니, 왜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야? 방안도 엉망인데 어떡하든지 그냥 가시기만을 바랬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좀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셨으면 제가 방안 정리 좀 했었을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무슨 경우인지 잽싸게 대충 방안을 치운 다음에야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방안을 이리저리 훑으시더니 그러셨어요. 이 아이는 봉덕이 막내 여동생이에요. 봉순아, 인사해라. 네 새언니 될 사람이다. 새언니? 언제 봤다고 새언니래? 언니, 안녕하세요. 잘 부탁해요. 뭘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남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내일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면접시험 보러 가는데 여기서 그때까지만 지내게 해줘요. 그 정도는 봉덕이를 봐서라도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아, 여기서 저랑 함께 지내라고요? 내가 봉덕이가 사는 원룸에서 지내니까 우리 봉순이가 있을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요.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했어요. 나를 언제 봤다고 생판 모르는 남친 여동생과 함께 지내라니. 아, 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여기도 원룸이라서 둘이 지내기에는 비좁아요. 죄송하지만 다른 곳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다른 곳 어디 말이에요? 네? 자기네가 알아서 할 일을 왜 나한테 묻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겠지만 내 막내딸이 내일 면접시험에 잘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기서 하룻밤만 재워주면 되니까 부탁할게요. 저는 참 난감했지만 하룻밤이라는데 또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었겠어요. 마지못해 그러시라고 했더니 잘 되었다며 봉순이를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친에게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봉순이가 거기 갔지? 알고 있었네? 응, 부탁해. 내일 면접 잘 봐야 하니까 신경 좀 써줘. 내가 왜? 왜긴 왜야. 너도 신이 될 사람과 미리 친해지고 좀 좋아.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뭔 소리야? 봉덕씨, 그렇게 안 봤는데 정신 좀 차리면 안 되겠어?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그래. 야, 내 동생이 옆에서 다 듣겠다. 말 좀 가려서 해. 아이고, 자기 동생 걱정도 하네. 걱정 마. 지금 나와서 전화 받는 거니까. 아무튼 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내일 봉순이가 면접만 잘 치르면 간호사로 취업이 되는 거니까 네가 이해 좀 해줘. 알았지? 얼른 들어가. 봉순이가 일찍 잠들어야 하니까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말만 타고 끊었습니다. 조금 뿔따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톡으로 창문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러했어요. 봉덕씨, 경고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일단 오늘은 네 동생을 재워서 내일 보내겠지만 다시는 오늘처럼 이러면 나도 못 찾는다. 새겨들어.
봉순이라는 남친의 여동생은 생각보다 성격이 활달하고 유쾌했어요. 언니, 제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니까 성질나죠? 뭐? 그걸 알면서도 온 건 뭐야? 그래도 환하게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성질이 나는 것보다 좀 당황스럽네요. 미리 연락을 못 받은 채로 찾아왔잖아요. 일단 왔으니까 편하게 있다가 가요. 언니, 생각보다 참 솔직하다. 그래도 어째요? 우리 오빠랑 결혼할 사이잖아요. 생판 남도 아닌데 말이라도 괜찮다고 하면 어디가 덧나요? 뭐? 쬐끄만한 게 말을 따박따박 잘도 하네. 오빠랑 결혼할 사이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그랬더니 깔깔깔 웃어댔습니다. 언니, 내숭 떠는 거예요? 오빠랑 결혼할 사이도 아니면서 맨날 우리 엄마가 보는 김치랑 반찬은 왜 늘 받아 먹었어요? 아, 그건 봉덕 씨가 그냥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언니랑 함께 먹으라고 고생고생해서 보낸 건데요. 그랬어요? 난 몰랐어요. 봉덕 씨가 반찬을 가져다 주길래 거절 못했어요. 어제 봉순 씨 아버지가 가져오신 김치랑 반찬도 다시 봉덕 씨한테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돌직구를 제게 날리더라고요. 뭐요? 언니 참 못됐다. 우리 아빠 성의를 그렇게 냅다 던져버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고맙죠. 하지만 내가 부담스러워서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빠랑 결혼할지 안 할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얻어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뭘 그래요? 이제까지 얻어 잡수셨으면서. 쫑알쫑알 말하는 폼이 대화를 할수록 나와 안 맞았어요. 그래도 이왕지사 하룻밤만 손님으로 지낼 거니까 잘 있다 가게 하자고 참았습니다.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지새다시피 했어요. 늘 혼자 자던 내 원룸에 딴 사람 있으니 잠이 올 리가 있나요. 겨우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살짝 들었는데 봉순이가 나를 깨웠어요. 언니, 일어나요. 밥 차려줘요. 얼른 먹고 나 태워다 줘야죠. 밥? 무슨 밥? 아침밥 먹고 얼른 가야죠. 라고 하면서 욕실 씻으러 들어갔어요. 어쩌겠어요. 손님이니 대접은 잘해서 보내야죠. 그래서 밀키트 중에 어린 친구가 좋아할 만한 치즈볼이 들어가 있는 치즈 스파게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이쁜 접시에 내놓았더니 좋다고 맛있다고 먹었습니다. 그래놓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아침에 면 종류 먹으면 하루 종일 얼굴이 퉁퉁 부어있을 텐데 밥 주지 그랬어요. 아침에 늘 뜨뜻한 국물에 밥 먹었는데 그래도 잘 먹었어요. 저는 속으로 아이고 어서 가기나 해라 라고 하면서 면접을 보는 대학병원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또 봐요. 또 보긴 뭘 또 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봉순이 잘 태워다 줬냐? 봉순이가 네 차 얻어 타고 간다길래 데리러 안 갔다. 수고했어. 봉덕씨, 내 톡 봤지? 다시 또 이러면 이젠 끝이다. 알았지? 라고 하며 끊어버렸어요. 그날만큼 어째서 남친이고 뭐고 다 귀찮았어요. 나 잠 좀 자야 하니까 전화하지 마. 한참 늘어지게 퍼져서 대자로 잠 퍼자고 있는데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한 번 된 가슴이라 또 몰라서 인기척을 내지 않고 봤더니 앞불싸 남친 아버지와 봉순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여기가 자기 집이야. 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이젠 성질부터 나더라고요. 그래도 숨소리도 죽여가며 모른 척 없는 척 문도 안 열어줬더니 한참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가 싶더니 여지없이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친의 전화벨 소리에 놀라서 얼른 욕실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어디냐? 우리 아버지가 네 집에 갔는데 없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디야? 네 아버지가 내 집에 또 왜 오셨냐? 네가 아버지가 들고 오신 김치랑 반찬을 다시 나한테 돌려줬다는 말을 들으시고 다시 들고 너한테 가신 거야.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아버지가 워낙에 자상하신 분이라서 그런 꼴 못 봐. 그러니까 얼른 집에 가. 아마 우리 아버지가 너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실걸? 뭐? 봉덕씨, 내가 모를 줄 알아? 또 봉순씨를 나한테 맡기려고 그러신 거지?
나 김치고 반찬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젠 너랑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라. 내가 절교 선언했다고. 알았냐? 회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 하지 마라. 라고 하고 또 끊어버렸어요. 남친 아버지와 여동생은 한참 기다리는 눈치이더니 이내 남친과 통화를 하는가 싶더니 돌아갔습니다. 남친에 대한 오만 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 눈치도 없었는지 남친은 저랑 사귄 세월과 정이 있는데 쉽사리 헤어지겠냐는 듯 싶었나 봐요. 회사에서 제 부서에 찾아와서 제 책상에 쪽지를 던져주고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보자 라고 했지만 모른 척했고 연락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원룸의 임대기한도 다 차고 해서 좀 더 일찍 이사를 가버렸어요. 제 부서도 그쯤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저의 단호함에 봉덕 씨는 회사에서도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 붙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가 팔칵 뒤집어졌습니다. 전에 일하던 제 부서로 남친의 아버지가 쫓아와서 저를 찾는다며 난동을 부렸어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더니 이제 와서 배은망덕하게 헤어져? 내 아들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딴 남자를 만난다는 거야. 뭐야? 이런 것은 볼장머리를 고쳐놔야 해. 분명히 내 아들 기만 빼먹고 딴 남자랑 눈이 맞은 거요. 내 요것을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김소영이가 뭔가 빨리 대령해. 얼마나 불같이 성질을 내며 일부러 회사가 저를 숨겨준 거라면서 나을 일을 쳤는지 혼자서 소설도 잘 쓰고 있더랍니다. 그날 부장님까지 출동을 하셔서 잘 달래서 내보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라 결국엔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원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자빠졌냐며 다 말리는 경비원들을 제치고 부장님 멱살을 흔들고 소란을 피웠대요. 삽시간에 회사 부서마다 저와 봉도 씨와의 사내 연애를 했던 사실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어요. 제가 봉도 씨에게 절교 선언을 하자 충격을 받아서 휴가를 쓰고 어디론가 잠적을 해버리자 봉도 씨 아버지가 열받아서 쫓아왔던 거였어요. 끔찍했어요. 봉도 씨 아버지는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봤더니 폭력전과 사범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유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들 회사 동료들이 봉도 씨와 헤어진 것을 축하해 줬습니다. 부장님은 봉도 씨를 회사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하는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졌어요. 봉순 씨도 대학병원에 합격을 한 마당에 실습 기간을 충실히 하며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 관계자가 그 소문을 듣고 정식 간호사로 임용이 되지 않았어요. 누가 말했겠어요. 회사 여사오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해줬더니 소문은 꼬리를 물고 그새 봉순 씨가 취업했던 대학병원 관계자에게까지 흘러갔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다더니 진짜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눈웃음을 치시며 자상하신 얼굴이 전과 사범이라뇨.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러니 겪어봐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